네,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도 밝은 지 지금 보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1일이니까요. 새해 이민년, 좀 있으면 다음 주면 이제 설도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 정치의 해입니다. 매번 선거가 있었지만 올해는 굵직굵직한 선거가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좀 있고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워낙 지금 뜨거워서 지방선거가 여기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는 우리 구청장도 뽑고 의원님도 뽑고 구의원, 시의원 뽑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도 뽑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신문 금천인과 라디오 금천은 신년 특집으로 해서 우리 금천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과 우리 금천구에 나갈 길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의힘 금천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우리 오봉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바라는 소망 이루는 좋은 새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원과 격려에 항상 감사의 마음 담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독감이다 생각하고 달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극복하시고 만사 현통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올해 1월 1일은 어디서 맞이했어요? 1월 1일이요? 네. 1월 1일은 지역에서 네. 주민들과 인사하고 전화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예. 해맞이 하셨어요? 해맞이는 못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국기공에서 항상 크게 그렇죠. 해마다 행사를 했는데 오늘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생사도 없어도 많은 주민들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맞이 어떻게 했나 오늘 특히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많은 분들이 오봉수 의원님 왜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얘기를 예. 하지? 라는 부분도 있을 건데 요즘 근황 좀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네. 요즘 우리 주민들께 전화하고 네. 또 아침 인사 금천구청역에서 인사 올리고 그리고 이 골목길 다니면서 만나는 주민들과의 새해 인사 네. 나누고 소통하고 또 때에 따라서 이제 민원 접수도 하고 민원 해결하고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하루를 보내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예비 후보가 아닙니다. 예비 후보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예비 후보고 그렇죠. 그때야 이제 명함 뭐 이게 이런 거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180일 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명함은 줄 수가 있고요. 이 예비 후보는 2월 18일 날 등록하고 난 뒤에 예비 후보 활동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호도 넣을 수 있고. 지금도 이번에는 오봉수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아직 예비 후보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선이 아주 치열해요. 네, 그렇죠. 치열한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대선이 정책 얘기 안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지금 그래도 뭐 지금 대선에서 또 큰 역할을 좀 지역에서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지금 역할을 좀 하고 계신 지금 건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봉사도 하고 또 이제 이 전국 교체를 위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금천구 현안에 대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정치 좀 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민들과 많이 만나는 데가 바로 선거 목전. 예. 물론 자기 선거 때도 그렇지만 뭐 사실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선거를 또 같이 뛰잖아요. 같이 뛰면은 바닥 민심을 많이 접할 그렇죠. 때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좀 돌아다녀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 주민들은 정권을 교체한다는 그런 욕망이 좀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좀 비판적 시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 생활정치 하는 그 정치인들은 주민들과 그리고 또 혼날 때 혼날 망정 그렇게 소통하면서 또 이해시키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큰 정치에 반영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른 민심 얘기하면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반대당이나 정의당이 가도 정의당이 새로운 정치 그림에 대해서 열망이 크다고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하여튼 뭐 요즘 가장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좀 어떤 건가요? 지역을 돌아다니면 이 바닥 민심을
좀 이렇게 뭘 좀 제일 힘들어하는지, 뭐 많이 상가분들 많이 좀 접하긴 하긴 할 건데 족치분들은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들어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소득이 많이 줄었다. 음,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과거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받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요즘은 뭐 99%가 다 카드 결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질적인 매출은 줄었는데 이 과표에 잡히는 소득 수입은 늘어나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뭐랄까 원가가 높아지고 또 이 매출가를 더 높일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사실 물류에 큰 지금 데미지를 입히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얼마 전에 요소수 기록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냥 네. 감염병이 감염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경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에 있어서 좀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네. 우리 생활 패턴, 생활 문화도 이렇게 음. 바꿔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그 좀 대선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하긴 했는데 요즘에도 오늘 아침에도 좀 어디서 인사하고 오셨죠? 예, 네. 저희 금천구청역에서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이상 꾸준히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힘내라고 인사하시고 네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음. 관심 좀 주십사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얘기 좀 할까 말까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작년까지는 좀 당이 좀 달랐죠? 아, 예. 네네. 좀 제가 2018년도 구청장 경선에서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할 네네. 그런 험한 것도 당하고 참고 견뎠는데 또 2020년 총선에 연고도 없이 이렇게 금천구에는 깃발만 들고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18개월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네네. 자꾸 거의 같이 함께 하자고 해서 그래 이제 제가 2021년 1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차후에 아마 선거 되면 아마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니까 그때부터 하는 거고 일단 뭐 대선은 대선이고 3월 9일이 대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목전이다 보니까 사실 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막 돌아다니고 행사도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또 인사하고 이럴 텐데 분위기가 잘 안 떠요. 그렇죠. 또 중앙 이슈도 좀 그렇긴 하는데 일단 우리 금천구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4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우리 7기 지방정부 유성훈 청장의 집행부 어떻게 좀 평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안에 지난 4년 동안에 지켜만 보고 또 이렇게 왔었는데요. 이 4년을 평가하자면은 잃어버린 4년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조직사회에서 청렴도라든가 또한 일할 수 있는 그 여건 조성 또 사실 공무원들이 참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진전 없는 4년 주거환경 개선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 곳곳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지만은 좀 소극적으로 진행이 잘 더디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 과정에서는 뭐 이제 비대위도 뭐 있고 네네. 그렇지만은 사실 행정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하고 가능토록 또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을 좀 해주게끔 행정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좀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과의 소통이 뭐 전혀 이렇게 안 된다. 그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4년 같습니다. 그죠.
잃어버린 4년으로 아주 가혹한 평가를 네,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아까 그 일하는 공직사회가 일하는 풍토가 없었다. 예,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이 수장은 음, 이 일을 할 수 있는 네. 여건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현안에 대해서 과장, 국장들이 보고를 했었을 때 그것을 본인이 구청장이 판단해서 강하게 음, 이렇게 참 열심히 해보십시오. 뒷감당은 청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지시를 내리지 않는데 네.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다. 음. 그렇게들 저희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정치인들은 좋은 자리는 많이 가려고 하는데 좀 원성이 있는 자리, 집단 민원이 있는 자리에는 가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집단 민원이 있는데도 가서 참여해서 그 때에 따른 쓴소리도 듣고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이 토론회 간담회를 하다 보면은 잘 해결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미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일하는 행정부를 만들지 못했고 사실 이게 1,000명이 넘는 조직이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잘 어르고 달래서 일을 해야 주민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그렇죠. 부분이 부족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공직사회 장악이 네. 부족했다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이슈되는 뭐 첨예하게 붙는 부분 주민들 약 소통 부분이 그 부분이죠. 주민들과 그렇죠. 소통이 좀 주민들이 힘들 때 와서 좀 얘기도 들어주고 뭐 네. 이렇게 뭐 논쟁이 붙거나 서로 싸움이 있을 때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이 없었다. 그렇게 많이 좀. 부족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도 얘기 좀 하셨어요. 네. 요즘 부동산 문제가, 그죠? 지금 뭐 대선도 사실 가장 큰 고리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긴 하죠. 네. 금천구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좀 얘기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다음 질문과 연계되긴 해요. 금천구가 좀, 어디에 좀 힘을 쏟아야 될까? 이제 향후 4년, 예. 그리고 이제 향후 뭐 대선까지 있으면 5년인데, 어떤 부분에서 금천구가 힘을 쏟아야 우리가 이후에 좀 살기 좋은 금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변화는 데서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은 좀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공군부대 이전 개발에 합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50대 50으로. 그렇죠. 부분 이전으로 예, 하겠죠.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은 큰 음, 그 뭐랄까 결정을 네네. 잘못된 결정이었다. 어, 제가 2007년도에 그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었을 때도 사실 공군부대 사령관하고 국방부 시설단 저희 국장님과 하고 이렇게 만났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전면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전면 이전이 불가능했었을 때 일부 건물만 존치하는 걸로 예를 들어 국방부 같이 한 그 건물 네네.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 지금 현재 예하 대대들은 다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본부 사령부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작년도에 국무부대 50대 50으로 네네. 그렇게 합의 개발을 한다고 했었을 때 참 잘못된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장 바로 풀어야 할 숙제고요. 이게 참 네. 궁금해서 잠깐 얘기하면 그때 구민위원회라는 거를 해가지고 뭐 네. 설문조사도 하고 뭐 네. 해가지고 이제 부분 존치 개발을 하자 네. 그렇게 좀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50대 50은 그때 결정이 그렇게 했나요? 그 그렇게 부분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합의했어요. 그 다음에 예, 예. 그래요. 그런데 그건 참 정말 잘못된 그렇죠. 이게 결정이고요. 당시 민주당에서도 그 구의원들이 막 이거 아니다, 이거 네. 멈춰라 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거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거고 네, 다음도 뭐가 그다음에 있을까요? 이제 이 재건축 가능한 지역들이 곳곳에 있는데 네. 사실 너무 좀 더디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 추진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행정적 도움이 약하다. 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없거든요. 네. 대부분이 다 재건축 재개발을 원하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구의위원을 제기했었을 때 조합과 좀 협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주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민 합의를 기원해서 민관이 서로 협의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우리 금천구 관내의 주거 환경이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좋아진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경전철 문제로서 좀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경전철은 조기 착공토록 저희가 국민이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역 발전이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과 또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전철 얘기 좀 잠깐 하면 이게 지금 남곡선 연장선, 네. 지금 남곡선이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아니요, 지금 이 기재부의 네. 이제 예비 타당성 네네. 용역을 하고 있죠. 아, 신림선이 지금 공사 중이군요, 그러면. 네, 예, 신림선 그렇죠. 공사 중. 그럼 우리는 남곡선을 연장해서 남곡선이 지금 기존 남곡 여기 지금 네. 그 호합소 옆에 네. 거기까지 오고 그거를 벽산 아파트까지 끌고 와서 이게 금천구청역까지 네. 신안선선과 1호선까지 갖다 넣자. 네. 라는 부분인 거죠. 이 금광선도 요즘 뭐 얘기 많이 하던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남곡선도 이 디지 분석이 안 나왔거든요. 네네. 당초 시작할 때는 GRT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상에 모노레일로 그런 전철을 계획했었는데 이제 관악구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제 재활을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 금천구청까지는 당연히 해야 한다.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시정지도 했었고 그때도 그런데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남곡선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장 요구가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해당 부서의 교통 이 부서장들도 남곡선이 확정되면은 금천구청역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이 비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봤었을 때 사실 좀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 금천 구민들이 안양청 건너서 금화마을, 독산, 한신 또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까지 또 연장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완역까지 연장을 해서 또 이 환승역을 광명에 하나 만들어 주자. 지금 광명 쪽에서는 소아마을까지도 연장을 해주십사 그렇게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에 채택을 하도록 우리 박준영 추진위원장, 강승만 위원장, 저분들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서 지금 공약 채택을 위해서 이제 건의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뭐 철도 얘기는 금천구가 최근 몇 년간은 계속 배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인천 2호선이 독산역까지 하겠다라고 후보군이 있었다가 이것이 독산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일단은 됐고 GTX ABC D 노선으로 서울 남부 인천과 여기 가산과 강남 연결한 요것도 얘기가 되다가 이것도 이제 없어지고 D 노선이 이제 다른 인천 쪽으로 따르게 좀 됐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요거 지금 남곡선 연장 그죠. 그 여선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의 이제 철도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서울시의 철도 계획의 예비 후보로 예비 노선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후보 노선. 네, 노선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일단은 금천구가 일단은 철도 인프라가 워낙 작긴 해요. 그죠? 네. 워낙 안산선이 생기면 그나마 여기 세 개가 좀 늘어나니까 좀 하는데 좀 작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처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그 재건축 좀 얘기했는데
금천구가 지난 작년 이사 대책에 발표된 이후로 네. 발표할 때마다 금천구가 거의 들어가긴 해요. 예, 뭐 여기 시흥 3동, 4동, 5동 들어가고 뭐 가산동 들어가고. 근데 뭐 가산동은 뭐 지금 한다 지금 뭐 이렇게 좀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다른 데도 그 다음에 뭐 LH 한다 뭐 뭐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움직임은 안 보여요. 이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사실 그 이제 주민들의 의견은 달리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나 그게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해줘야 음. 하는데 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업체들을 댔었을 때 매몰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아, 예. 그러면 안 됐었을 때 그 분담을 고스란히 그 지금 현재 음. 소유주들한테 분담을 주기 때문에 참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SH나 LH에서 이제 이 진단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그걸 활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의 뭐 10% 이상을 동의를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구청에서 진단 요구를 해서 그 나온 거 가지고 주민들과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펴주고 그러는데 좀 그 행정적으로 그런 노력이 좀 네네. 부족했다. 또한 이 담당 공무원들은 합시다, 하지 맙시다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찬성하는 쪽에서 봤었을 때는 왜 행정적으로 좀 너무 안 도와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또 반대하는 분들이 조합에서 서로 토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고 꼭 행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단 네네.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들은 다수보다는 소수에 너무나 그게 좀 뭐라고 민감해가지고 좀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추진이 조합과 또 이 비대위하고 그런 과정을 구해서 담당 공무원들도 같이 배석하면서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서로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예비 후보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공약도 구성을 하실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화되긴 하긴 할 건데, 네. 일단 강한 추진력, 네. 좋습니다. 좋은데 이 강한 추진력이 좀 이게 명확히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가? 사실 네. 금천구 이 역사를 뒤돌아보면 네. 이 금천은 금주현은 사실 굉장히 큰 이 고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흥시까지 영등포에서부터 광명, 시흥, 안양, 또 과천, 군포까지도 군포 일부까지도 이렇게 큰 현위였었는데 이제 오늘날 행정국편에서는 서울시의 한 모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논리로 봤을 때도 그러고 타 자치구는 국회의원이 2분, 3분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금천구는 한 분뿐이지 않습니다. 한 분이죠. 그 다음에 서울시의원도 타 지역은 4명, 6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금천구는 2명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힘의 논리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또 지형적 논리로 봤을 때도 후순위로 자꾸 밀려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냐, 우리 주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의원 재선으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참 저희 주무관들한테는 공성히 부탁을 하고, 또 이제 팀장, 과장 이제 이 아래서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또 이제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는 사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금천구에 투자를 했었을 때의 효과와 서울시 중심에 투자했을 때의 효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 조사 딱 해서
어느 구에 어떻게 해줬을 때 사실 경제성이라든가 예? 이런 게 사실 맞았었냐? 어떤 정치적 논리로 풀어간 것들이 많지 않았었냐? 이제는 우리 금천구에 힘을 쏟아줘야 할 때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사업들을 많이 일궈냈고 또 이 공무원들 제일 첫 마디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네. 많이 했는데 그렇죠. 꼭 예산을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발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성호 대표님 말하시피 하늘조각 이전 문제 주민들 네네. 서명으로서 이제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정부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기동대 부지 경찰청 부지 그가 기동대 이전원 지도가 몇 년이 흘렀는데도 저희 교육청에서 부지 매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나서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서울시 소유의 땅을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것들 전수조사를 다시 해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출소 지구대 이 서울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공시지가 비교하고 한 6개 정도 하고 맞바꾸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예산이 없지만은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시 땅으로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 쓰고 있는 서울시 소유의 땅을 이 서울시에서 권리주장하기가 애매하죠. 좀 애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그냥 교육청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법정 전출금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다 이미 예산대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큰 돈은 융통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늘중학교 이전을 하면은 하늘중학교 부지 이전 부지에 우리 기동대 부지하고 공시지가 비교해서 나눠 가지고 서울시에 명예전 해줘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돈 없이도 이게 부지 맞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또 했고요. 또 이제 이 금천 현대아파트하고 중화일치 아파트 적환장 네, 우리 네.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그렇죠. 그 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적환장 이전을 해줘야 하는데 갈 부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하면서 그 안에 이 적환장을 이전하자 이렇게 협의도 이끌어냈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직 이렇게 의원님 했던 분이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했던 분들은 이렇게 자기 재임 기간에 한 것들이 하고 이게 또 질적이 잘 안 되면은 내가 안 해서 그렇다. 추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하시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만약에 이 추진력을 좀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금천구에 대한 얘기 했는데 일단은 그 좀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유튜브가 짧게 하는 게 대세래요. 나중에 좀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특히 자영업자는 부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참 그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는 사례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정복을 실질적으로 이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정부가 통제하기를 할 때는 지났다 보여지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또 영업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극복을 이제는 독과임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그냥 살아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사실 그간에 지나왔던 것을 정확히 평가해서 금천구에 어떠한 게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든 간에 뭐 경제적으로는 힘이 들어도 마음 편한 세상, 삶이 편안한 그런 세상, 국민의 힘 윤석열과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좀 있으면 설인데, 예. 우리 설 맞이해서 주민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금천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그러한 좋은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만사 형통하십시오. 전 서울시의원 오봉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지금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오봉수 입후보 예정자를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대선 이제 좀 뜨거워진 게 가라앉으면 바로 우리 이제 그때 아마 신분이 예비 후보겠죠. 예비 후보를 모시면 다시 한번 모셔서 예, 자세한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